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3등에서 1등으로 올라간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 좋지 못한데요. 어차피 장기로 보면 나스닥과 테슬라인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12,000선이 무너졌고요. 다우 지수는 0.24% 그래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4,000선을 지켜낸 모습이고 다우보다는 나스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하락과 함께 오늘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스닥을 좀 하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는요,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긴축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고용지수가 악화되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유가가 최근 80불대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유틸리티 쪽은 괜찮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에 나스닥 성장주들은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통신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3.67%나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 넘게 하락하면서 또 음봉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좋지 않은 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일 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을 그렇게 깨는 듯한 이를 하회하는 듯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좋지 않은 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단기 지지 라인으로는 11,700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렌지색 51선이 위치해 있는 11,700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의 생명선은 11,00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000선이 깨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의 상승은 대드캡 바운스로서 대세 하락의 전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란 선과 이 밑에 11,000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좀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FOMC는 5월 3일에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동결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이 60%였는데 오늘은 54.2%로 다소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좀 더 어제 대비는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4%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5%대 초반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금리가 정말 동결이 된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 동결 확률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크게 환호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경기 지표를 잘 봐가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주가 하락을 시킨 주범은 고용 상황과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달 미국의 일자리 수, 즉 채용 공고는 990만 건이었는데요. 최근 2년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많이 찍을 때는 1200만 건까지도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현재 990만 건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요. 지난 팬데믹 시즌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700만 건 정도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990만 건이니까 미국 고용 상황이 아직도 화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일자리가 많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을 미국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일자리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금요일 우리 시간 이제 저녁에 미국의 실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또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도 고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온다던가 너무 낮게 나온다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다. 너무 높게 나오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요. 또 너무 낮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면서 주가가 또 내릴 수도 있겠어요. 적당한 수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4월 19일부터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4월 말에 또 몰려 있습니다. 4월 말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3.67% 하락한 185.5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단기 작은 박스권으로 185불에서 한 205불 정도를 제시를 최근에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단기 박스권의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주가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85불을 뛰어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185불을 하회 이탈해서 170불대, 160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느냐가 내일 좀 주가 움직임을 보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21선이 한 178불 정도에 놓여 있는데요. 178불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8불이 깨지만 한 160불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51선, 121선 크로스가 최근에 나오면서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5월달 초순에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의 하락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유럽 전체 분기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월 달에 유럽 판매를 6만 건이나 기록을 하면서 1분기 전체 판매량을 9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분기 마지막 달에 판매량이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이 분기 두 번째 달과 분기 첫 번째 달에 비해서 훨씬 더 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중국 기가 상하이로부터 수입해서 파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1, 2월 달 배에 실어가지고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최종 인도가 되기 때문에 매 분기 세 번째 달에 판매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3월 달은 배송 신기록을 세운 달이에요. 전분기의 마지막 달이었던 12월 달보다도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지금 92,000건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와 동일한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차트로 나타내면요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23년 1분기 판매량 92,00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작년 유럽의 1분기, 2분기 판매량을 더한 것보다도 더 많아요. 더 긴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를 더한 게 이 주황색 막대까지인데요. 이것보다 더 긴 막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 55%나 증가를 했어요. 한 개 분기 만에 전년 두 개 분기를 합한 수량보다 많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럽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이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월별 누적 판매량을요 이렇게 또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월별 누적 유럽의 판매량은 이 파란색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3월달 한 개 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이 보라색 막대가 2023년인데요. 강력하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세의 기울기가 지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더 많은 판매량을 월별로 기록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더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구조적 성장주로서. 자, 그러한 모멘텀을 더 받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정말 이러한 기울기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매 분기 세 번째 달이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갔다가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유럽에서 판매량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테슬라가 3등에서 1등으로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는 바로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오토모티브 영역, 그러니까 완성차 카메이커들 중에서는 작년까지 3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1등이 토요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등수가 바뀌었습니다. 3등과 1등이 바뀌었죠. 테슬라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무려 66빌리언이나 돼요. 66조 원. 거의 70조 원이 넘는 수준이고, 이는 작년 대비 가치가 무려 44%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작년에 1등이었던 토요타는 18%나 가치가 감소하면서 52빌리언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면서 3등에 머물렀어요. 자, 이러한 이유는 역시 일렉트리피케이션의 차이겠죠. 전기차 시대를 열어제낀 테슬라는 1등으로 올라섰고, 현재 전기차 대응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요타는 3위에 눌러 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벤츠와 같은 경우는 3% 하락이 있었지만 역시나 브랜드 가치는 2등에 자리 잡고 있고요. BMW는 5등에서 4등으로 올랐어요. BMW 역시 iX로 시작하는 전기차 모델들을 우후죽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하게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한 단계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현대 역시 12등에서 9등으로 올랐어요. 아이오닉 5부터 아이오닉 6까지 계속해서 전기차를 출시를 해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든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모빌리티 영역에서 계속해서 적응을 하고 리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방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러한 브랜드 순위는 브랜드 파이낸스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려 이 레포트는 50페이지가 넘고 자동차만 다루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다루고 있고 100개의 자동차 기업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일렉트리피케이션과 함께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꼽히면서 지금 브랜드 가치 1위에 랭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요, 카메이커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이런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수준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배터리와 관련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테슬라가 ESS 사업이라든지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체별로 전년 대비 브랜드 가치 변화를 보면 여기 보시면 BYD랑 테슬라가 손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대비 BYD의 경우 57%, 테슬라는 44%나 상승을 했어요. 자,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매출액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뭐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와 같은 기업도 작년 대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원래 뭐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들인데, 자, 매출액으로만 보면 BYD랑 테슬라를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매출액이 좀 낮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고 좀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는 BYD랑 테슬라의 가치 상승이 가장 커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잘 적응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직 전기차다운 전기차를 뽑아내지 못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다이아스라든지 미니라든지 맥라렌, 뭐 세아트라든지 우리가 뭐 익히 들어본 전기차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만 있다면요, 결론은 나스닥 성장주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금값이 천정부지 올랐다라고 합니다만 금값의 연평균 상승률은요 2.5%밖에 안 돼요.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한 12년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 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154%라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라는 하락률 기록을 했고 2018년에도 73%나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등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16.6%나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 올해는 YTD 기준으로 20%나 올랐어요. 물론 작년에는 32%라는 역대급 하락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낮은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최근 12년 동안 2년 정도 빠지면 나머지 횟수들은 거의 다 상승을 보여준 게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성장률로 보나 변동성으로 보나 좀 괜찮은 자산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한 1개 분기가 지났는데요. 나스닥이 벌써 올해 YTD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올해만 20%가 넘었기 때문에 좀 하반기부터나 한 4월 달부터나 역시 부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16.6%니까 이를 이미 넘어선 그런 상승률을 올해 한 1개 분기 동안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도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또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달 기준금리 동결 발표나 뭐 하여튼 올해 중반에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역시 테슬라가 한 번 빠지면 30% 넘게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힘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나스닥, 테슬라가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챗 GPT를 필두로 해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계속해서 침투를 하고 있어요.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트렌드다, 물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에 잘 적응하고 이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봇공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출신인 데니송 박사의 이 로봇공학 팀이 아르테미스 팀이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이 팀의 졸업생들이 최근 전부 다 테슬라에 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미래예요. 자, 이런 인재들이 테슬라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테슬라에서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